자, 9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렵지만 한번 잘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요 글은 어떤 거냐면 잘 봐봐. 자, 우리 그거 얘기하는 거야. 디스플레이. 알겠지? 근데 여기가 무슨 디스플레이가 나타나는 거냐면 요거야. 양자점 디스플레이. 그치? 얘가 양자점 디스플레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글의 흐름은 맨 앞에 이거는 맨날 많이 나오는 거야.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봐봐봐. 원자가 있어. 그럼 이거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 얘가 핵이 있어. 그지? 그럼 핵 주변으로 누가 도는 거냐? 전자들이 도는 거야. 근데 얘네가 전자들이 무슨 궤도를 도는 거냐? 요렇게 특정 궤도를 돌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있잖아. 군데. 얘네가 막 다니는 게 아니야. 질서가 없는 애들이 아니야. 그래서 특정 궤도를 돌아. 그럼 이렇게 궤도를 돌 때 원래 무슨 상태? 안정된 상태. 이렇게 안쪽에 있을수록 바로 뭐가 되냐? 얘가 안정된 상태야. 요게 낮은 에너지 상태인 거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 그럼 여기가 바로 무슨 에너지야? 높은 에너지야. 알겠지? 그지? 그럼 얘네가 이렇게 낮은 에너지에 있다가 봐봐. 그리고 중간으로 가지도 않아. 어떻게 가는 거냐면 통통 가는 거야. 통통. 알겠지? 그래서 지금 얘가 올라가. 이렇게 통. 그리고 또 통.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올라가는데 높은 에너지 상태는 무슨 상태냐면 얘가 불안정한 상태야. 그럼 얘네가 불안정하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 안정되는 걸로 가고 싶잖아. 그래서 안정된 걸로 가기 위해서 통통 올라갔다가 다시 어디로 내려와? 밑에 단계로 내려오는 거야. 그럼 이럴 때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에너지 방출하는 걸 이용해서 뭘 하는 거냐?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하는 거야. 근데 기존의 디스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를 갖고 있어. 알겠지?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거냐면 뭔가 선명도가 떨어져요. 알겠죠? 왜냐면 파장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거든. 여기 보면 이제 나올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양자점 디스플레이. 요걸 개발을 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너네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나라가 원래 디스플레이를 많이 잡고 있었어. 꽉 잡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대만이었어. 대만하고 한국하고 치킨 게임을 하다가 한국이 이겼어. 근데 지금 이기기는 이겼으나 이제 누가 등장해? 중국이 등장해.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좋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출구 전략으로 뭘 삼은 거냐면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양자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요걸 완전 100% 활용한 건 아니지만 요 원리를 좀 활용한 게 뭐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제품들 중에 너네 알지? QLED. 알겠지? 그지? QLED. 그게 바로 요거를 활용을 한 거야. 알겠지? 100% 쓴 거는 아니지만. 됐죠?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좀 고급 시장을 좀 이렇게 타겟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냐면 중국이 너무 저가 시장을 다 공격을 해버리니까. TV도 중국 거 진짜 싸잖아. 그지? 그 선생님이 지금 또 TV도 좀 학원에 샀단 말이야. 근데 50인치야. 근데 50인치인데 삼성 거랑 비교했는데 중국 걸 샀거든. 왜 중국 거 샀냐면 얘가 가벼워가지고 샀어. 이게 달려고. 얼마인 줄 아니? 27만 9천 원이야. 50인치인데. 50인치 27만 9천 원. TV. 4K야. 너무 좋아. 어떡하냐고 지금. 어? 너무 좋아. 자, 그럼 잘 봐. 1문단부터 한번 볼 거야. 자, 가보자. 이해를 잘해야 돼. 원자는 있잖아. 중심에 핵이 있어. 그리고 핵 주변에 여기 그림 그려놨죠? 동심원으로 이렇게 가. 특정의 답이 출근하는 거야. 이 말이 되게 중요해. 아무데나 전자가 퍼져 있는 게 아니야. 알겠죠? 얘네가 딱 특정 궤도를 돌아. 질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동심원처럼 퍼져 있는 특정 궤도들을 도는 전자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궤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전자가 요 사이에는 못 있어. 알겠죠? 이 비문학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요 사이에 못 있는 거야. 통통 올라갔다 통통 내려오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렇게 있는데 이 궤도마다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이 있어. 그럼 그렇게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을 뭐라고 부르느냐? 에너지 준위라고 한대. 됐죠? 자, 그럼 이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이 에너지 준위는 어떤 거냐면 얘네들이 있잖아. 원자가 가진 또 나와 비출 특정의 답이 출고. 특정한 몇 개의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하잖아. 그럼 당연히 에너지 준위라는 것도 무슨 값이야? 이것도 특정한 값인 거야. 알겠지? 그지? 아까 말했었죠? 얘가 중간에는 전자가 못 있어. 그러니까
요 에너지 준위, 요 에너지 준위, 요 에너지 준위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특정값이야. 특정값. 됐지? 자, 그리고 전자는 에너지를 얻어. 그럼 아까 설명했죠? 여기 낮은 에너지에 있던 애가 에너지 얻잖아.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올라갈수록 어떤 상태? 불안정한 상태야. 그럼 얘네들은 밑으로 내려오고 싶어. 알겠지? 그래서 나올지 이렇게 에너지 얻으면 바깥쪽 궤도로 가. 근데 에너지를 잃어. 그럼 어디로 내려와? 안으로 내려오는 거야. 됐지? 자, 이제 원자가 이제부터 하나의 답이 출고. 자, 그럼 칠판 봐. 잘 들어. 원자가 하나일 때라는 말은 뒤에 뭐가 나와? 원자가 여러 개일 때라는 애하고 대조된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럼 원자가 하나잖아. 그러면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특정 값이야. 그럼 원자 하나일 때는 어떤 거냐면 얘네가 에너지 준위라는 것도 특정 값이야. 근데 만약에 원자가 뭐가 있어?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럼 이게 여러 개가 중첩돼. 그럼 칠판 봐. 요렇게 생긴 애들이 막 여러 개 막 엄청나게 있는 거야. 그러면 요 에너지 준위가 뭐 되는 거냐? 여러 개가 이렇게 생기면서 얘가 이렇게 일종의 뭔가 범위를 형성을 해. 알겠죠? 그거를 여기서 밴드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보자. 여러 개의 원자가 모이잖아. 그러면 얘네가 궤도가 뭐 되게 돼? 중첩되게 돼. 됐지? 그래서 전자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럼 에너지 준위에 뭐 생기겠어? 변화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궤도 중첩으로 인해서 에너지 준위라는 것은 특정이 아니야. 얘네들은 에너지 준위가 일종의 범위를 형성해. 그래서 잘 들어. 여기에서 요 범위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야? 선생님이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에너지 준위가 점 똑 하나로 찍힐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점 하나야. 아니면 숫자로 표현하잖아. 그럼 숫자로 이해하는 게 더 쉽겠다. 기존에는 에너지 준위가 특정 값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 여기는 20 이런 식인 거야. 됐지? 자, 근데 이제는 뭘 형성하냐? 범위를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막 중첩이 되다 보니까 특정 값으로 수렴이 안 돼요. 10, 20 이렇게가 안 돼. 그냥 어때? 10에서 50 사이.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요 궤도는 예를 들면은 한 100에서 150 사이. 그럼 요 안에 어딘가에 있어? 이게 돼버리는 거야. 전자가. 알겠지? 그리고 요쪽 궤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밑에 나와 있는 뭐 50에서 80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범위 이렇게 뭐 되게 돼? 번져 있게 되는 거지. 알겠죠? 됐죠? 기존에는 점이었다면 이제는 뭐다? 밴드가 된다.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서 범위를 형성한다라고 했고 이걸 뭐라고 표현한 거냐? 이걸 보고 에너지 밴드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됐죠?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어땠으면 이렇게 점 하나하나 똑똑 찍을 수 있었으면 이제는 어때? 아, 요 궤도는 몇에서 몇 사이, 여기는 몇에서 몇 사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범위로 존재해. 그래서 밴드인 거야. 됐지? 자, 그럼 이렇게 에너지 값이 범위로 표현된 게 바로 밴드인 거고 그럼 보통은, 보통 미출거 원래 보통의 물질은 어때? 원자 수가 개 많아. 알겠지? 그지?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뭐야? 에너지 밴드야. 알겠지? 보통은 다 에너지 밴드야. 그럼 전자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려는 성질이 있어. 아까 얘기했죠? 높은 데 갔다가도 높은 건 무슨 상태? 불안정한 거니까 밑으로 내려올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발광 물질에 답이 출거. 발광이니까 빛을 내야 돼. 알겠죠? 그죠? 빛을 내는 성격을 갖고 있는 전자인 거야. 됐지? 그럼 발광 물질의 전자에다가 에너지가 공급이 되잖아. 그럼 바깥쪽으로 이동을 해. 그럼 잘 봐봐. 그럼 얘가 발광 물질 전자야. 에너지 공급하면 얘가 어때? 바깥쪽으로 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여긴 불안정하니까 밑으로 내려올 때, 통통 내려올 때 뭘 방출하냐? 빛을 방출해. 알겠지? 그지? 통통 밑으로 내려올 때 얘가 빛을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나오죠? 빛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안쪽으로 이동해.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 에너지 값이 바뀌어. 당연하죠. 자, 칠판 봐. 얘가 어때? 높은 단계로 올라갔다가 그러면 높은 단계면 높은 에너지 준이잖아? 근데 이제 어디로 내려가? 낮은 단계로 내려가면서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거고 에너지 값은 변하게 되겠죠. 됐지? 자, 그럼 수많은, 그럼 봐봐봐. 수많은 앞에서 끊어. 그럼 이거는 원자 하나일 때야.
원자가 하나만으로 이루어질 때, 그럼 그때는 어때? 점 같은 느낌이라 그랬잖아. 근데 수많은 앞에서 끊어. 그럼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전자들이 있잖아. 높은 밴드에서 낮은 밴드로 이동해. 그러니까 에너지 변동 폭이. 자, 그래서 잘 봐. 여기다 쓸 거야. 얘는 에너지 변동 폭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값이야. 아까 얘기했죠? 어디에서 얘가 예를 들어서 20이다. 그럼 얘는 10이야. 그러면 이렇게 딱 특정하게 만들 수 있어. 그지? 변동폭이 10이야. 근데 칠판 봐. 얘는 있잖아. 변동폭이 특정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얘는 지금 특정이 아니라 범위야. 밴드야. 그럼 잘 봐. 선생님이 그냥 알기 쉽게, 과학적이진 않을 수 있어도 알기 쉽게 얘기할 거야. 얘가 요 상태가 있고, 그리고 높은 에너지 준위가 어때? 요 상태야. 알겠지?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뭐였어? 밴드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뭐에서 뭐 사이냐? 예를 들어서 10에서 30 사이야. 됐지? 범위니까. 그리고 얘는 어때? 50에서 80 사이야. 알겠죠? 됐죠? 그럼 봐봐. 기존에는 그냥 20에서 10으로 떨어져. 알겠지? 그러면 변동폭이 딱 일정하잖아. 특정한 거죠? 근데 얘는 뭐냐? 이렇게 변동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범위 형성이 칠판 봐. 지금 50에서 80에 있는 애가 10에서 30에 있는 애로 내려가는 거야. 그럼 그게 변동폭도 뭐가 되는 거야? 특정한 값이 아닌 거잖아. 알겠지? 그치? 왜냐면 요 안에 있었던 애가 정확하게 70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뭐 다 달라. 그치? 그러니까 얘는 특정 값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봐봐. 이게 말 뜻이 말이 헷갈려. 헷갈리는 걸 딱 잡아내야 돼. 알겠죠? 이거는 범위이기 때문에 변동폭도 뭐가 아니다. 특정한 값이 아니게 된다. 알겠지? 됐지? 그래서 나오죠? 그 변동폭도 일정한 범위를 이루는 거야. 얘도 에너지 변동폭이라는 것도 뭘 이룬다? 범위를 이룬다. 됐죠? 자, 그래서 칠판 봐. 단어 대립구조가 요거예요. 얘는 특정이야. 근데 얘는 뭐야? 일정한 범위를 이루는 거. 그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범위라는 건 숫자로 생각하면 편해. 몇에서 몇 사이, 몇에서 몇 사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이제 문단 바뀌는 거야. 자, 그럼 에너지가 공급됐을 때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이 클수록 자, 그럼 이제 이걸 활용한 게 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그럼 에너지 변동이 되잖아. 그럼 이제 화살표에 에너지 변동 폭이 클수록 그럴수록 방출되는 뭐도 빛 에너지. 얘가 빛 에너지가 방출되잖아. 그래서 이 방출되는 빛 에너지도 커. 됐죠? 자, 그리고 칠판 봐. 이 변동폭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냐? 빛의 색이 변화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뭐에 활용해? 디스플레이에 활용하는 거야. 알겠죠? 됐죠? 자, 그래서 칠판 봐. 잘 들어. 애들이 이걸 헷갈려 하더라고. 봐봐. 변동폭이 크다는 말이랑 그리고 여기에서 잘 들어. 변동폭이 범위를 이룬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완전 다른 말이야. 알겠죠? 그죠? 변동폭이 크다는 건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잖아. 우리 궤도상에서 어때? 여기 이만큼 변동해. 알겠지? 그지? 그럼 변동폭이 큰 거야. 근데 얘는 어때? 변동폭이 좁은 거야. 밴드도 똑같아. 밴드를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밴드 이렇게 있다. 그럼 요 밴드에서 요 밴드로 가. 그리고 또 요 밴드에서 요 밴드로 가. 당연히 어디가 변동폭이 커? 요쪽이 변동폭이 큰 거죠? 그지? 그래서 변동폭이 크다는 말이랑 그리고 여기에서 변동폭이 범위를 형성한다는 말이랑 아예 다른 말이에요. 알겠죠? 됐죠? 그리고 칠판 봐. 이렇게 폭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퐁퐁하고 밑으로 내려갈 때 뭐도 많아? 방출되는 빛 에너지도 많이 나와. 그리고 칠판 봐. 디스플레이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변동폭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색깔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 3원색을 이용해가지고 뭘 써? 디스플레이 색깔 다 만들어내잖아. 그지? 그래서 변동폭에 따라서 빛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장이야. 그런데 끊어. 그런데 앞에서 끊어. 물질의 입자 크기가 나노미터 단위가 돼. 자, 그럼 봐. 이렇게 나노미터 단위의 입자가 나와. 그럼 얘네들은 있잖아. 물질의 전자 에너지 준위 구조가 달라져. 그래서 전자 에너지 변동폭에 변화가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전자 에너지 변동폭에 변화가 생겨.
됐지? 그럼 도대체 어떤 변화냐? 지금 보니까 반도체 성질. 얘가 지금 뭘 갖고 있는 거냐? 반도체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반도체 성질을 갖고 있는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를 뭐라고 하는 거냐? 얘 보고 양자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얘가 양자점 디스플레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얘 보고 양자점이라 그래. 그럼 양자점은 있잖아. 크기에 따라서 다른 색이야. 자, 그럼 잘 봐봐. 앞에 거랑 연결할 거야. 요 양자점이라는 애는 크기에 따라 뭐가 다르다? 색이 다르다. 됐지? 자, 그럼 잘 들어! 앞에 거랑 연결하면서 읽는 거야. 앞에서 뭐라 그랬어? 에너지 변동폭이 클수록 뭐가 달라? 색이 달라. 알겠지? 그럼 연결할 거야. 자, 그럼 칠판 봐. 얘랑 연결할 거야. 그럼 양자점은 있잖아. 크기에 따라서 뭐도 달라진다는 뜻일까? 변동폭이 달라진다는 뜻인 거야. 알겠죠? 그죠? 이 양자점 같은 경우는 크기에 따라서 에너지 변동폭이라는 게 달라. 됐죠? 그러니까 뭐도 달라져? 색깔도 달라져. 알겠죠? 그죠? 앞에 거랑 연결해. 변동폭에 따라 색이 달라. 변동폭이 클수록 어때? 색깔은 방출되는 빛도 많아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거랑 연결하면 양자점은 크기에 따라 에너지 변동폭도 다르고 뭐도 다르다? 색깔도 다르다. 됐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봐. 그럼 나오죠? 일반적으로 있잖아. 나노미터 크기 입자에다가 에너지가 공급돼. 그래서 나오죠?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자, 그래서 연결할 거야. 그럼 나오죠? 크기가 작아. 알겠지? 그지? 자, 그럼 크기가 작을수록 어때? 에너지가 변동되는, 이거 쫙 헷갈리면 안 돼? 폭은 커. 알겠죠? 크기가 작을수록 변동폭이 크다 그런 거야. 됐지? 그럼 칠판 봐. 그럼 변동폭이 커. 그럼 클수록 무슨 색깔 계열이야? 푸른색 계열이 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반대야. 그럼 크기가 작아. 알겠죠? 그죠? 자, 그럼 크기가 커. 크기가 클수록 어때? 변동폭이라는 건 뭐해져? 작아지는 거야. 됐지? 그리고 그럴수록 무슨 색깔? 붉은 색깔이야. 요렇게. 알겠죠?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봐. 보통은 어때? 요거야. 에너지 변동폭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거야. 그리고 양자점은 어떤 거냐? 얘도 똑같아. 변동폭에 따라 색깔이 변해. 근데 그 변동폭을 뭐가 결정해? 크기가 결정해. 알겠지? 양자점은 크기가 변동폭을 결정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3문단이야. 발광물질의 에너지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으면, 너네 잘 봐봐. 자, 이제부터 이 말의 의미가 지금 중요한 거야. 봐.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다. 자, 그리고 칠판 봐. 변동폭이 일정하다. 요렇게가 대조가 돼. 알겠죠? 자, 그럼 너네 봐봐. 폭이 일정하다랑 폭이 일정하지 않다가 대조되죠? 그럼 애들이 또 앞에랑 이거랑 헷갈려 하는 거야. 너네 봐봐. 에너지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이랑 에너지 변동폭이 크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당연히 다른 말이죠? 그지? 자, 그럼 봐봐. 먼저 설명을 해줄 거야. 봐. 지금 원자가 하나야. 알겠죠? 그럼 한 개 원자는 에너지 변동폭이 일정해. 알겠죠? 왜냐면 얘네가 밴드를 형성하는 게 아니거든. 특정 값이야. 그럼 딱 어때? 20에서 10, 10에서 뭐 하고 변동폭이 일정한 거야. 됐지? 근데 만약에 자, 칠판 봐. 이렇게 원자가 여러 개가 중첩이 되잖아. 그럼 얘네가 특정 궤도가 아니었잖아. 그럼 얘네들은 뭐야? 밴드를 형성하잖아. 그럼 아까 얘기했었죠? 요 밴드 이렇게 돼.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범위를 형성하니까 범위가 10에서 30이야. 얘는 한 50에서 80이야. 됐지? 그럼 봐봐봐. 변동되는 폭이 일정하지 않아. 알겠지? 왜냐면 요 범위 어딘가에 있는 거니까 얘가 어떨 때는 어때? 70에서 2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어떨 때는 어때? 50에서 3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달라지는 거야. 밴드기 때문에. 알겠죠? 됐죠? 그래서 칠판 봐. 그럼 잘 봐. 자, 너네 생각해봐. 지금 앞에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볼 거야. 또 잘 들어. 지금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은 애는 어떤 원자일까? 보통의 원자들인 거야. 알겠지? 왜냐면 뭐야? 보통 물질들은 이렇게 수많은 원자로 구성이 돼 있거든.
알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수많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은 어떤 애야? 에너지 준이라는 게 뭘 형성해? 일종의 밴드를 형성하는 거잖아. 그럼 그 밴드 형성하는 거니까 범위를 구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게 돼. 됐죠? 자, 근데 먼저 설명해 줄게. 근데 봐봐봐. 변동폭이 일정한 애들은 아무래도 뭐가 적은 애야? 원자 수가 적은 애야. 알겠죠? 그죠? 원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어때? 밴드가 좀 작아질 거 아니야. 그지? 중첩되는 게 적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칠판 봐. 여기에 딱 맞는 애가 바로 누구냐? 양자점이야. 알겠지? 그지? 양자점은 있잖아. 얘도 하나의 원자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야. 근데 얘는 일반적인 애들보다 있잖아. 원자 수가 좀 적어. 알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때? 원자 수 작으니까 변동폭은 일정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칠판 봐. 얘는 뭐의 차원이냐? 요렇게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죠? 그러면 선명한 색상이 안 나와. 알겠지? 그지? 그리고 이렇게 변동폭이 일정하지. 그럴수록 뭐가 나타나? 선명한 색상이 나와. 알겠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너네 봐봐. 또 헷갈리면 안 돼. 색깔이 선명하다, 선명하지 않다랑 색깔이 푸르다, 붉다. 아예 다른 말인 거 알죠? 그지? 그래서 이게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변동폭이 클수록 푸른색. 변동폭이 작을수록 무슨 색? 붉은색이야. 그리고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으면 선명하지 않은 거. 변동폭이 일정하면 어때? 선명한 거.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이제 그 다음 문장. 자, 이제 한번 읽어볼 거야. 잘 봐.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잖아. 선명한 애가 구현이 안 돼. 그럼 디스플레이는 빛의 삼원색인 빨초, 파 색깔을 합쳐서 특정 색을 만들어내거든. 근데 삼원색이 있잖아. 얼마나 원색에 가까운지가 화질을 지금 좌우하는 요소야. 그러면 전자가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클수록. 자, 그럼 잘 들어. 앞에 거랑 연결하자. 알겠죠? 앞에 거랑 연결해. 빛 에너지가 클수록 뭐가 짧아? 파장이 짧아. 그럼 이런 거 봐봐. 분산된 정보는 합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너네 봐봐봐. 변동폭이 클수록 뭐가 더 커? 뭐가 커져? 방출되는 빛이 커지는 거죠? 그지? 그러면 지금 빛 에너지가 클수록이야. 그럼 요거야. 그게 무슨 말? 변동폭이 크다 하고 똑같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랑 짝지어줘? 파장 짧다랑 연결해. 알겠지? 그지? 변동폭이 클수록 어때? 파장은 짧은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변동폭이 작을수록 결국은 어때? 파장은 뭐 하게 돼? 길게 되는 거야. 알겠지? 됐지?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전자들이 있잖아. 밑줄 그어 넓은 에너지 밴드. 자, 밑줄 넓은. 그게 이거야. 알겠죠? 그죠? 지금 넓은 에너지 밴드야. 에너지 밴드가 너무 넓어. 요 사이에서 요 사이인 거니까 도대체 그 폭이 일정하지가 않아. 알겠지? 그지? 그럼 넓은 에너지 밴드야. 그러면 전자들이 에너지 밴드에서 다른 밴드로 이동하면서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거든. 그래서 빛의 파장이 A가 아니라 B구조 특정이 아니야. 넓은 범위가 돼버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있잖아. 이렇게 되면 얘는 있잖아. 스펙트럼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막 퍼지게 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딱 선명하게 그 색깔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떤 거냐면 선명하게 그 색깔이 나와. 그림으로 그리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됐지?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딱 나와 있어. 나오죠? 특정 값이 아니라 넓은 범위. 이렇게 넓은 범위가 돼버려. 그죠? 그러니까 이 색깔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 다른 색깔도 나타나 버리거든. 근데 하지만 양자점이 이거야. 알겠죠? 그럼 아까 설명한 대로 얘는 뭐가 적어? 원자수가 다른 애들보다 적어. 그지? 그러니까 좁은 범위야. 알겠죠? 얘도 밴드를 형성하긴 해. 하지만 어때? 밴드 범위가 되게 좁은 거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어때? 요렇게 방출하는 거야. 됐죠? 그럼 좁은 범위에 지금 파장을 갖는 빛을 낼 수 있어. 따라서 의도한 파장에 가까운 빛을 집중적으로 얘는 방출이 가능한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빛은 적게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원색에 가까운 빛을 발할 수 있다. 알겠죠? 됐죠? 그래서 칠판 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 됐죠? 오케이? 그럼 이해되죠? 변동폭이라는 거 이거랑 변동폭이 크다, 작다, 변동폭의 범위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한 편 앞에서 끊어. 에너지 밴드 내에서
전자들이 이동을 해. 그럼 전자의 에너지 변동으로 인해서 열이 방출돼. 그럼 열에다 세모해놔. 그럼 열은 부정적 요소야. 그래서 읽을 때 있잖아. 부정적인 요소는 이렇게 꼭 세모 표시해놔. 그럼 열이 방출되는 건 뭐가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야? 효율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야. 그치? 그럼 이렇게 효율이 떨어져. 그럼 에너지 밴드를 갖는 발광 물질을 활용한 LCD. 그래서 우리 기준이 바로 LCD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있잖아. 다른 파장의 빛이 섞인다든가 아니면 열이 발생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어때? 한계가 있어. 그리고 끊어. 근데 양자점 디스플레이는 있잖아. 이걸 줄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양자점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어때? 열을 많이 잡아낸 거죠? 효율이 높아지는 거야. 됐지? 그래서 뛰어난 화질이야. 선명한 거니까 발열을 줄여. 됐죠? 자, 이제 아직 안 끝났어. 그럼 칠판 봐. 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얘 구조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면 봐봐. 안에 뭐가 있는 거냐? 이제 빛을 내는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코어예요. 안에 코어가 있어. 그리고 이 코어 주변으로 있잖아. 쉘을 쌓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때? 껍질로 둘러싸 주는 거야. 얘를. 알겠지? 그래서 얘를 보호하는 거야. 알겠죠? 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쉘을 싸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리간드란 애를 붙여요. 선생님이 그림을 구글에서 검색해 봤더니 뭐 가시처럼 뭐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 알겠죠? 얘가 지금 어때? 리간드란 애야. 그럼 얘는 있잖아. 얘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코어, 쉘, 리간드. 요거 준 거야. 그럼 각각의 역할이 중요해. 자, 그럼 연결해봐. 양자점은 일단 코어가 뭘 담당해? 발광을 담당해. 얘가 빛을 내. 알겠지? 얘가 메인이야. 됐지? 코어가 메인이야. 자, 그리고 코어를 덮는 딱딱한 껍질이 있어. 걔를 보고 뭐라 그래? 쉘이라 그래. 그리고 쉘에 붙는 애가 바로 뭐냐? 걔가 바로 리간드야. 자,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쉘은 얘는 무기물이다. 거기 뒤에 나와. 그리고 리간드는 바로 뭐냐면 얘는 유기물질이야. 알겠지? 그지? 쉘은 무기물이고 리간드가 바로 유기물이야. 됐죠? 자, 그래서 나오죠? 무기물로 이루어진 쉘은 뭐냐면 온도, 습도에 의한 손상을 막아. 그리고 효율을 유지해. 수명을 연장해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잖아. 코어가 손상되기 쉬우니까 주변으로 쉘로 싼 다음에 얘를 보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수명도 연장하고 효율도 높여주고. 되지? 자, 그리고 끊어. 리간드는 바로 뭐냐? 쉘에 붙어서 얘도 무슨 역할? 안정화를 시켜줘.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애가 바로 뭐? 리간드가 되는 거야. 되지? 그래서 뒤에 구체화가 되죠? 코어가 그대로 노출이 되잖아. 그러면 공기나 수분 같은데 뭐 돼서 노출돼서 산화가 돼. 그리고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다음 페이지. 색을 가진 물체에 빛이 닿아서 퇴색하는 현상. 광퇴색에다 세모에 문제 상황 같은 건 다 세모 표시하는 거야. 그럼 얘가 발생해서 양자점이 선명한 색깔을 띠지 못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리간드랑 쉘이 그걸 막아주는 거야. 알겠죠? 그죠? 얘를 보호하고 안정화시키고 효율을 높이고 수명도 연장해주는 거. 그게 바로 리간드하고 쉘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 양자점과 같이 표면층이 중심부를 보호하는 구조는 많지만 자, 그럼 책 봐봐. 이게 또 이해가 안 돼요. 잘 들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쉘이 무슨 층이야? 표면층이야. 알겠죠? 그리고 얘가 바로 뭐야? 중심부야. 그치? 그러면 표면이 있잖아. 중심부를 보호하는 구조는 양자점 말고도 되게 많대. 그죠? 근데 양자점에서 특히 중요해. 알겠죠? 그죠? 왜 특히 중요하냐? 다음 문장이야. 그래서 이것은 물체의 크기에 따라 부피와 표면적의 비가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대. 자, 그럼 칠판 봐. 선생님이 여기다가 써줄게. 지금 어떤 거냐면 부피가 뒤에 읽어보면 이거야. 줄어드는 비율이 표면적이 줄어드는 비율에 비해서 훨씬 크거든.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해주겠지만 부피가 줄어드는 것보다 크기가 큰 애에서 작은 애로 갈 때 부피가 줄어드는 비율에 비해서 표면적이 줄어드는 비율이 훨씬 작아. 알겠죠? 그러니까 표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잘 봐봐. 그러니까 부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 거꾸로 하죠. 그럼 양자점 같이 매우 작은 물체에선 있잖아. 부피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서 지금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하자. 그거에 비해서 표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잠깐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자, 우리 뭐로 설명하면 되냐? 사과로 설명을 하면 돼요. 알겠죠? 내가 챗GPT한테 물어봤어. 애들이 이걸 설명을 못할 거, 이해를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사과로 설명을 해주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아니 왜? 걔가 다 알려줘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애들이 모를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러면 다른 비유를 알려주겠다 하고 이제 사과다. 내가 결론을 내렸지. 사과가 좋다. 그럼 이게 어떤 거냐? 사과가 통사과가 있어. 그럼 통사과는 표면적이 이렇게 겉에 있잖아. 그지? 그럼 이제 안에 이제 다 합친 게 바로 뭐가 돼? 부피가 되는 거죠. 그지?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통사과를 몇 개로 잘랐냐? 12개로 잘라. 알겠지? 그지? 그럼 12개로 자르면 기존의 표면적에 비해서 12개로 잘랐을 땐 어떻게 돼? 표면적이 많아지죠? 그리고 사과가 그래서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산화가 막 되면서 색깔이 다 노랗게 변하잖아. 표면적이 많아지니까. 우리 봐봐. 반으로 쪼갰을 때 산화되는 부분이랑 그리고 12개로 쪼갰을 때 색깔 변하는 부분이랑 비교해보면 아는 거지. 표면적이 쪼개면 쪼갤수록 어때? 많아지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럼 원자도 똑같아. 어떤 거냐면 쪼개면 쪼갤수록 있잖아. 얘가 표면적이 비중이 많아지는 거야. 그럼 사과도 봐봐.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어때? 산화가 많이 돼. 노랗게 변해. 그치? 그러니까 얘를 지금 어때? 보호를 지금 해줘야 되는데 많이 자르면 보호하기가 힘들잖아. 됐죠? 그래서 얘도 똑같은 거야. 얘도 있잖아.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적의 비중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보호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근데 크기를 키울 순 없어. 크기를 키우면 양자점이 갖고 있는 장점이 없어진단 말이야. 얘는 작은 애야. 알겠죠? 작은 애의 장점을 갖고 있어. 근데 작은 대신에 뭐라고 생각하면 돼? 산화가 잘 되는 사과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지? 산화가 잘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산화가 잘 되는 사과 표면적을 얘가 다 뭘 해줘야 돼? 보호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 표면적을 보호하기 위한 뭐의 역할이 중요한 거다? 셀과 리간드의 역할이 중요한 거다. 알겠지? 그지? 내가 예를 들어서 반으로만 사과를 쪼갰다. 그럼 랩으로 어때? 그 반만 딱 감아주면 돼. 근데 어때? 사과를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감싸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산화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장 한번 볼 거야. 기억 다음 문장. 이것은 물체의 크기에 따라서 부피와 표면적의 비가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 예를 들어서 한 변이 10m야. 그럼 얘 부피하고 표면적은 각각 어떻게 돼? 1600인 거야. 근데 1m가 돼. 그럼 뭐가 돼? 16이 되잖아. 그치? 부피는 몇 배 줄어들어? 1000배 줄어들어. 근데 표면적은 얼마밖에 안 줄어들어? 100배밖에 안 줄어드는 거야. 그럼 이처럼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부피가 줄어드는 비율보다 표면적이 줄어드는 비율이 낮아. 그러면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때? 부피가 차지하는 부분보다 나누면 남을수록 어때? 표면적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된다. 알겠죠? 그럼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는 더 뭘 보호를 해줘야 된다? 표면적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인 거야. 알겠지? 사과를 쪼개면 쪼갤수록 뭐 해야 돼?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산화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걸 다 감싸줘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양자점도 똑같아. 코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얘를 많이 감싸주는 게 중요한 거야. 됐지? 그래서 요 말이야.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양자점의 코어가 안정적으로 재성능을 내는데 셀하고 리간드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왜냐면 그만큼 표면적을 보호해줘야 돼. 딱 이해하기 쉽죠? 사과를 어떻게 랩으로 잘 감싸줘야 된다. 그지? 자르면 자를수록. 알겠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는 뭐 해줘야 돼? 표면적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코어의 재료로 사용되는 원소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 이제 내용이 바뀌어. 카드뮴이 있거든. 근데 카드뮴은 물론 문제가 뭐가 있냐면 독성이 있어. 그래서 셀하고 리간드가 있잖아. 또 무슨 역할도 하냐? 그 코어의 원소로부터 나오는 독성으로부터 사람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 그죠? 그러니까 셀하고 리간드는 코어를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성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하고 여기에서 독성이 나오니까 그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거야. 됐지? 자, 이제 마지막 문답. 그럼 최근에는 카드뮴과 같이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 대신에 갈륨이라든가 인과 같이 독성이 적은 원소를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그럼 양자점의 코어는 원소들을 섞어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근데 또 문제가 있어.
갈륨이나 인은 있잖아. 상대적으로 미출구어 결합력이 약해. 그러니까 얘는 합성이 좀 난도가 높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해서 반응성이 높은 물질을 첨가하거나 매우 높은 온도에서 합성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 아니, 여기 코어에다가 우리 보통 뭘 쓴대? 원래는 카드뮴을 쓴대. 그지? 얘가 독성 있는 걸 처음에 개발하는 사람이 몰랐겠냐고. 그죠? 당연히 알죠? 그지? 근데 선택지가 없으니까 얘를 쓰는 거야. 그지? 갈륨하고 인이라는 게 있는 걸 알면서도 얘가 뭐가 어려워? 합성이 어려워. 그지? 그럼 당연히 이제 점점 기술 발달함에 따라서 합성하는 기술도 발달하게 되겠죠. 됐지? 그래서 그 다음 또한 기존에 사용되던 원소들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다는 또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또 갈륨하고 인 같은 경우에는 또 어때? 성능도 떨어지고 수명도 짧은 거야. 그지? 그럼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양자점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리간드를. 그럼 칠판 봐. 코어는 이도저도 안 돼. 카드뮴을 쓰자니 독성이 나와. 그죠? 근데 또 그렇다고 리간드 지금 갈륨하고 인을 쓰자니 걔네는 문제가 더 커. 그죠? 그러니까 리간드 성능을 올려가지고 얘로 어떻게 해보자. 그지? 리간드 성능을 올려서 얘로 어떻게 해보자 하는 걸 개발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됐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마지막에 코어 여기 지금 양자점의 구조까지 설명한 거.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가 두 개예요. 뒤에 요 장면이랑. 그지? 변동폭 얘기할 때 변동폭이 크다, 작다의 대립구조. 그리고 변동폭의 범위가 일정하지 않다와 일정하다의 대립구조. 알겠지? 얘네가 아예 다른 구조예요. 알겠지? 그지? 요거 이해를 잘하면 돼. 됐죠? 그래서 스스로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정리를 꼭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봐봐. 내가 읽을 때 요 내용만 섞이지 않잖아. 그럼 문제 다 풀 수 있어. 그지? 근데 이 내용이 섞이죠? 높다, 낮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다. 이게 섞이면 그냥 끝이요. 알겠지? 그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리간드 나와 있는 것까지 봤고요.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 10번부터 13번까지 있죠. 그지? 자, 근데 이거는 문제가 되게 쉬워요. 알겠지? 그지? 그래서 문제가 쉬워서 이거 우리 하나 풀어볼까? 13번만 하나 풀어볼까? 13번 지금? 13번만 하나 풀어볼까 봐. 13번.
자, 우리 13번 한번 보자. 답 되는 게 너무 쉽게 나왔어. 몇 번? 3번, 3번. 밑줄 열 에너지는 이거 부정적인 요소야. 알겠죠? 얘가 방출되면 뭐가 떨어져? 효율이 떨어지는 거거든. 그지? 자, 일단 보기 한번 보자. 태양은 있잖아. 250에서 2500 나노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빛을 지상으로 보내는데 밑줄 실리콘 기반 태양 전지에다 밑줄고. 근데 얘는 전체를 활용을 못해. 500에서 1000만 활용하는 거야. 왜냐하면 파장이 1000이 넘어. 그럼 전지를 통과해버려. 그리고 500 이하야. 그럼 이거는 빛은 흡수되지만 밑줄 열로 전환돼. 알겠죠? 그러니까 열로 전환되는 걸 막아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지? 자, 그럼 이 전지에서 낮은 파장의 빛이 대부분 열로 전환되는 건 어떤 물질이 매우 높은 에너지를 받았을 때 밑줄 물질이 밑줄고 넓은 에너지 밴드. 앞에 거랑 똑같죠? 그지? 넓은 에너지 밴드를 갖고 있으면 에너지 받은 전자가 밴드 내에서 이동을 하면서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그럼 우리 어때? 넓은 에너지 밴드가 아니라 에너지 밴드를 어떻게 만들면 돼? 좁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럼 이때 우리가 앞에 나왔던 무슨 소재 쓸 수 있어? 양자점이라는 소재를 쓸 수 있는 거야. 그지? 근데 하지만 물질이 특정 비출고 특정이라는 말이랑 앞에 넓은 범위랑 대조가 되잖아.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열이 발생돼. 그리고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발생하거든. 그럼 이 장점을 가진 애가 바로 누구야? 양자점이야. 알겠지? 그지? 앞에 거랑 연결되죠? 그럼 크기를 조절하잖아. 그럼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 스펙트럼 중에서 대부분의 영역을 활용해다 비출고야지. 그지?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 이걸 쓰면은 대부분의 영역이 활용이 돼. 그죠? 그게 바로 뭐? 양자점 기반 태양전지인 거야. 그리고 한편, 끊어. 양자점의 코어에 쉘을 씌우잖아. 앞에서는 쉘을 씌웠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쉘을 씌우면 빛과 달리 전류는 쉘을 뚫고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양자점 기반 태양전지에서는 쉘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해? 리간드가 겁나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지? 리간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 됐죠? 자, 그럼 간다. 일단 1번. 당연히 맞죠? 둘 다 리간드 안정화 시켜줘. 그리고 2번. 둘 다 어때? 좁은 범위의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다는 거. 그지? 정답은 아까 3번이었죠? 같은 애답이 출고. 같은 양의 에너지가 공급돼. 근데 A는 LCD보다 B는 실리콘 기반 전지보다 더 많은 게 아니라 열 에너지 방출은 적어지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열로 지금 어때? 날아가 버리게 하는 걸 막아주는 거니까. 그리고 4번 봐. A는 어떠니?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발광 물질보다 의도한 파장에 가까운 빛을 방출할 수 있고, 그리고 B는 어때?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보다 더 짧거나 긴 파장 다 흡수 가능하죠. 왜냐면 보기의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 지상에 도달하는 태양 스펙트럼 중에서 대부분의 영역을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랬거든. 알겠지? 그지? 그리고 5번. 앞에서는 쉘을 사용했어. 근데 얘는 어때? 쉘을 거의 못 쓰니까 리간드가 매우 중요한 거. 5번도 그래서 맞죠. 됐지? 그럼 정답은 3번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집 가서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수능 특강 문제도 다시 풀어보고, 그래서 숙제를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뒤에 변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변형 문제까지 풀어오면 돼. 어디까지냐면 멸치 빼고 하면 돼. 멸치 빼고. 뒤에 다른 작품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알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뭐가 섞여 있느냐? 서술형이 섞여 있는데 서술형 하지 마. 서술형 이렇게 안 나와. 서술형 하지 말고 OX하고 객관식만 하면 돼. 알겠지? OX하고 객관식만 하면 돼. 그럼 얼마 안 돼요. 두꺼워 보여도. 알겠지? 서술형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